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네, 오늘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보수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면들이 엿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5.18 기념식,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준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출발부터 장면이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은 이제 뭐 비행기, 헬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의원들이 다 집결을 하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상 요청이지만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예. 코로나 걸리면 거부가 뭐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면 그래서 원내대표랑 못 오면 상의해라 뭐 이 정도 요청까지 들어오니까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왔고 거기에다가 네.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원이 100명이 훌쩍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네. KTX를 타고 네. 이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네, 지금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이영 장관도 벤처 이제 장관도 있네요.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내각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내려가는 뭐 일종의 진풍경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과거 보수 정권에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 또 이번에는 역대 보수 정권과 차별화되는 모습들도 선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5.18 유족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민주의 문이라고 이제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5.18 광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정문은 민주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보수 정부 처음으로 민주의 문으로 입장을 한 거예요. 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상의 이유로 그냥 차로 쭉 안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걸어가지 않았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민주의 문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온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간 것 자체가 이렇게 이례적인 거고 보수 정권으로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아까 제 영상도 나왔지만은 그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대선 기간에. 그때는 대선 기간에 네. 그때 이제 그 5.18 단체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못 들어갔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5.18 단체들도 좀 환영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이런 좀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년 이 보수 정권에서 5.18 기념식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네 마네 재창해야 된다, 합창해야 된다. 저는 그게 왜 싸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갈등, 논란이 언제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재창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부르는 예. 거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고 뭐 네.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를 사람은 안 부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쪽에서는 재창을 했고 다 같이 불렀고 합창은 이제 보수 정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재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근데 이게 최초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는 좀 틀려요.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이 5.18 민주화 기념식이 97년에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재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예. 참모들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너무 모습이었죠. 자연스러운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게 보수 좀 이렇게 강경 보수의 반발로 이게 이제 합창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기도 민요 방아 타령을 부른다. 이거를 큰다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논란이 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철회가 되고 무산됐죠. 예. 마른 잎 다시 살아나라는 이제 민중가요를 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좀 깔끔하게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MB 정부 때 왜 그 방아타령을 틀려고 했는지 이따가 사실상 MB 이재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도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공을 들였다고 하던데요. 일단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네. 야, 요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이제 새삼 드렸던 게 여전히 자유를 많이 말씀하시는구나. 네, 자유. 자유를 12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취임사 때 35번을 얘기를 했는데 네. 5.18 정신이 자유의 확장이라는 거의 연장선상이다.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통합이라는 단어가 취임사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두 차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왜 통합이 없냐 물어보니까 취임사 때 왜 통합이 없냐 물어보니까 그냥 정치하는 게 다 통합이다 이런 취지의 너무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예.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에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게 통합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7차례 본인이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광주 5.18 정신을 국민 모두한테 확장하는 이런 것도 이제 넣었죠. 그래서 유공자들하고 이제 단체들한테 매년 참석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 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한 내용도 이번에 좀 담겼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 사실은 네.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을 공론화하겠다, 공식화하겠다라는 게 앞서서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았고요. 5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이제 연설문에만 그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개헌특위를 그러면 개헌특위를 만들자라고 네. 해가지고 약간 개헌 정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막판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 5.18 정신을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좀 이제 그런 자신의 의지, 취지를 이제 밝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 뭐 전신부터 해서 현재까지 5.18 망언 관련 논란도 있었고 5.18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으켰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보니까 예전 모습과는 180도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 신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그 국민의힘이 사실 민주정의당, 민정당 80년대에 있었던 민정당을 계승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네. 그때 정치를 하셨던 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5.18에 대해서 약간 좀 경원시하는 태도들이 있었고 강경보수들한테 좀 끌려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을 밝혔는데 1980년에 모의 재판을 했는데 전두환한테 사형을 내렸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뭐 진위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이거에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이제 네. 그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거에 보면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성일종 의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끊임없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정치인들이 당내에 있으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도 유족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유족분들이 오늘 이제 기념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를 공론화하지는 않아서 유족들이 좀 섭섭해했어요. 다만 이제 5.18 기념재단 측은 어쨌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이제 좀 높이 평가를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 보수 정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전향적인 네, 네.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예. 네. 자, 뭐 5.18 이번 기념식이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치러졌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어떤 호남 민심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정도는 미치겠죠. 예. 다만 이제 호남에서 뭐 유의미하게 국민의힘이 득표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은 워낙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원시하는 태도가 있었잖아요. 거리를 네. 두는 건데 조금만 태도가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평소에 말썽 부리던 학생이 조금만 모범생이 돼도 약간 네. 높이 평가받는 거하고 예.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호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중도층
예,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던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비호감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광주 호남에서 과오를 잇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네.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점점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 네. 보수 정당의 서진 정책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 환영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환영을 해야 네. 되지만은 마음은 좀 복잡하죠.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선거를 없고 치러야 되니까. 선거도 치러야 되고 네. 견제구를 좀 날려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그 이번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18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뭐 지만원 씨 뭐 이런 분들을 네. 불러서 이제 막말을 이제 했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제 공천을 받은 문제. 이번에 이것도- 출마했어요. 예,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훈처장이 이제 박민식 의원이 전 의원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근데 5.18 왜곡 처벌법이 위헌이다. 보편성의 원칙에 뭐 위배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작년에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힘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이런 또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기념식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어찌됐든 보수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금기를 넘어선 거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힘의 당사에 보면은 당 대통령이 누가 붙어 있냐면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여기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두환의 후예인 것처럼 그동안 행동했던 이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안 좋았던 과거를 단절을 하고 보수가 좀 건전하게 태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서로 경쟁 좋은 네, 쪽으로 네. 경쟁을 해가지고 좀 협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네. 헌법 전문에도 같이 협치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지금 지방선거에 뭐 한덕수 총리 인준에 너무 지금 갈 길이 머네요. 네, 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진상규명, 명예회복. 맞습니다. 요것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